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 56화 음모. 그리고 열혈 신교에서 만난 기호지세. 첫 번째 이야기. 10만대산의 것만 본다면 매우 수려하고 병풍과도 같은 풍모로 화려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산으로만 보였으나 사실 그 10만대산을 오르려면 일반인에게는 매우 오르기 어려운 험산 줄령의 골짜기들이 즐비하였으며 계곡은 깊고 산은 높기로 일반에 소문난 곳이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산을 신속하게 오르는 자가 있었으니 그것도 최고의 높은 봉우리를 자랑하는 백만 마교도의 신교 성지인 10만대산의 종산을 오르는 자가 아닌가. 그는 바로 관옥과도 같은 얼굴을 한 절대 미서생 지역이었다. 그 험악한 산을 오르는 지역은 일반인과는 다른 용맹하고 굳건한 장부의 모습을 갖춘 모험가의 모습이었으니 그는 10만대산의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도전을 선택했을 때부터 자신의 확고한 결심에 신속한 신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다름질은 야생마와 같은 경주로 보였으며 그의 신속한 움직임은 공중을 부양하여 날아가는 모습처럼도 보였다. 깊은 계곡과 가파른 산세를 뚫고 지나가면서도 그의 의지는 확고했으며 그의 움직임은 바람과도 같이 부드럽고 호련했다. 그의 무극심보인 여의팔복안섬의 선보는 일반인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빠르기였는데 하지만 그의 속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거침없는 질풍노도와 같은 독수리가 하늘에서 유영하는 창천비연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는 백만 교도를 자랑하는 신교의 시험으로도 매우 큰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10만대산을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대한 업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가 가진 용기와 결단력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의 모험은 더욱 깊은 내면의 여정이기도 했다. 그것은 자아발견과 극복의 과정이요. 무극담노에서 얻은 비결을 가지고 궁극을 향해 개진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다. 마침내 류지혁은 10만대산 종산 신교 산문 위로 날아와 산문 너머 대리석 바닥인 신교 만마대전 앞마당에 떨어져 내렸는데 그가 이곳 신교 만마대전으로 오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교 대종사 모량수 구양태적과 신교를 받드는 12개의 기둥 12마가의 가주들이 그를 맞이하려 만마대전 마당에 나와 있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능히 수천 명이 한 번에 늘어설 수 있는 마당에는 이들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이곳에 올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후후후후. 어서 오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야기한 인물은 백만 신교의 아버지인 대종사 구양태적이었다. 그는 청수한 수염에 매우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머리에는 작은 황금색 금관을 쓰고 있었으며 봉황무늬를 한 비녀가 금관 사이에 찔러 넣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검은 바람의 무사들이 저에게 신교 시험을 치르라 하여 종산에 올랐습니다. 지역의 말이었고 대종사 구양태적은 지역의 말로 눈썹을 꿈틀대고 좌수를 들어서 본인의 수염을 만졌다. 이에 옆에 있었던 인물 중에 얼굴이 매우 험상궂은 인물이 나서며 말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공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대종사에게 포권하며 허리를 약간 기울여 말했으며 구마가의 아이들이 나섰다고. 그렇습니다. 대종사 구양태적에게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말한 인물은 바로 신교의 남마로 불린 서중천이었다. 그가 바로 현 구마가의 가주였다. 그래, 그렇다면 남마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우선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남마.
남마 서중천은 다시 한번 몸을 세운 후 대종사 구양태적에게 허리를 조아리고 폭권한 후 두어 걸음 앞으로 나선다. 아이들에게 들었소. 공자는 우리의 신교가 베푼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으셨소. 그리고 지금 공자는 우리 신교에 큰 빚을 지고 있어서 말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난 흑풍된 녀석들이 내 병기를 찾을 때 나타나서 내 병기를 넘기란 말을 하였지요. 내 애병은 나와 심령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 몽둥이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게 동문 병기를 신교의 것이라 주장했소. 나는 시시비비 엮이고 싶지 않소. 그냥 신교의 시험을 받고 나는 다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허허. 지역의 말에 남마 서중천은 지역의 당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다. 남마 서중천은 잠시 말을 잃은 듯하다가 곧 본인의 생각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면서도 결연함을 띠고 있었다. 공자 그 말씀대로라면 신교의 시험을 통과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신교의 시험은 그리 간단치 않소. 여러 단계의 극한을 견뎌내야 하며 매 단계 깊은 교훈과 정신적 시련이 동반됩니다. 이를 통과한다면 공자가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도 그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고 그의 몸에서는 이미 신교의 시험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은은한 여유를 잃지 않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련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 신교의 시험을 통해 제 자유를 찾으며 생명의 빚을 청산하고 또한 제 병기의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대종사 구양태적은 지역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른 마가의 가주들을 향해 눈짓하여 그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 그럼 공자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천마의 벽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은 깊은 숨을 들이켜며 몸을 추슬러 가다듬었다. 그리고 내가 공부의 진기를 일주천하였다. 그의 쌍수, 팔뚝에 힘줄이 화가 난 듯 툭하고 붉어져 나왔다. 지역은 이제 약간의 긴장감과 동시에 흥분된 기분을 느꼈다. 구마가 가주 서중천은 좌수를 들어서 좌측을 향해 검지를 가리켰고 지역은 고개를 돌려 좌측을 보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신교의 거대한 훈련장이었고 그곳에는 천마의 벽으로 불리는 거대한 물리적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척! 지역은 진기를 모으며 본인의 두 다리로 흘려보내 유통했다. 그리고 첫 도약을 시작했다. 그의 몸은 가벼웠고 그의 발걸음은 군더더기 없는 보보였다. 그는 거침없이 천마의 벽을 향해 달려갔고 그의 주위는 공기가 요동하여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세게 요동쳤다. 천마의 벽 앞에 도달한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의 손에서 발산된 에너지는 거대한 빛의 폭발을 일으키며 벽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적으로 벽이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듯했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고정되었다. 쾅쾅! 강렬한 충격음과 함께 천마의 벽이 흔들리며 강력한 진동이 일었다. 지역의 공격이 벽에 닿자 마치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그 충격은 주위에 균열을 일으켰다. 먼지와 잔해가 공중으로 솟구치며 잠시 후에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천마의 벽은 흔들렸지만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었다. 지역은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본인의 기를 일주천하여 단전의 기를 모았다. 이번에는 더욱 강력한 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눈은 집중의 빛으로 타올랐고
주변의 공기마저 불에 댄 듯하였다. 천마의 벽이여, 나를 시험치 마라. 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아라. 지혁이 크게 외치며 다시금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그의 주변의 기가 폭발적으로 모여들면서 그의 전신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그의 주먹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한 힘이 실렸다. 후아! 그가 마지막 힘을 모아 천마의 벽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자 이번에는 벽이 감당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큰 균열이 벽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마침내 큰 부분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오. 벽이 갈라지면서 돌덩이가 튀었고 벽의 겉모습이 떨어져 나가며 벽면에 혈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마치 솜씨 좋고 시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위대한 작가의 작품처럼 말이다. 지혁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순간 대종사 구양태적과 나머지 신교 마가의 가주들이 박수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이들의 얼굴에는 대경의 빛이 서렸다. 공자, 천마의 벽을 넘은 자는 드무. 그대는 실로 대단한 무인이구려. 이제 공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오. 구양태적이 말하며 지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혁은 깊게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해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는 신교의 신비로운 정원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지혁이 마주할 시험은 더욱더 정신적이고 은유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원 안에 들어서자 지혁은 이곳이 단순한 정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꽃과 나무, 심지어 바위와 물소리마저도 그에게 수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이제 그는 본인의 내면과 마주하며 신교인 만이교의 교리에 깊이 몰입해야 했다. 이 단계는 외적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자아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각 요소가 전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보복, 걸음은 조심스러웠으며 그가 발을 디딘 곳은 전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정원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하늘의 신, 화령신의 지혜가 담긴 정원이란 말인가.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도여치, 광명이세. 지혁은 지금 총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무국의 시간에 머문 것처럼 느꼈으며 그런데 어찌 그는 신교 화령호 교원 신마소에서 대법을 겪으며 마음판에 새겨진 동이족의 율령이 그의 마음, 심저에서 되살아나는 것인가. 아무튼 정원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연못의 수면은 거울처럼 맑고 고요했다. 지혁은 연못가에 서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물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 연못은 그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자기 내면과 깊이 소통할 수 있었다. 나의 조상은 동이족.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연못에서 나와 지혁은 정원의 다음 부분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그곳은 각종 꽃이 만발한 화원이었는데 이 화원의 꽃들은 각각 다른 빛깔과 향기를 내뿜으며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 화원의 꽃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각 꽃이 지닌 독특한 의미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었다. 지혁은 각 꽃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이 가진 현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화원을 지나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오래된 소나무 숲이었다. 이 숲의 소나무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 그들의 모습에서는 강인함과 지혜가 느껴졌다. 지혁은 숲을 천천히 걸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시험을 계속해 나갔다. 소나무 숲의 고요함은 그에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기회를 제공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지혁은 점점 더 깊은 자아 인식에 도달하고 있었으며
그의 정신적 성장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오각성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신교의 지도자들은 그의 성장을 인정하며 그를 더욱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정원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지혁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평온과 깊은 자신감이 비치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서는 깨달음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험들을 통해 얻은 깊은 내적 평화와 통찰을 품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겪은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의 모든 고통과 갈등에서 해방되어 마치 재탄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그는 신마소에서 신교 대법을 거친 후로 마화와 한 몸을 이루며 완벽한 신체로 환골탈태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곳 신비의 정원에서 정신의 환골탈태를 경험하고 있었으니 지혁은 정원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존재와 마주쳤다. 이 인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하나의 형상이었으며 과거 고대 동이족의 최고 지도자 중 하나로 알려진 황제 헌원이었다. 그는 지혁의 여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성장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헌원은 지혁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지혁이 거쳐온 시련과 그가 얻은 성취를 인정하는 존중과 감탄이 느껴졌다. 후손이여, 너는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너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너는 동이족의 율령과 신교의 교리를 몸소 체험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했다.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너의 지식과 경험을 세상과 나누는 일뿐이다. 나는 너를 하늘의 뜻과 신교의 새로운 선도자로 임명하려 한다. 지혁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이제까지의 모험과 시련을 통해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고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제 헌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새로운 역할을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나는 황제 헌원이다. 아, 황제시여, 나 류지혁은 이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뜻과 신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교리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황제 헌원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다.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너의 지혜와 용기가 많은 이들을 이끌 것이다. 이로써 지혁은 현실 세계로 신속하게 끌려 나왔으며 그는 신비 정원에서 겪은 황홀한 조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후, 내가 무엇을 경험한 것이지? 지혁은 이제 신비 정원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과 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정신은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으로 가득 찼다. 신교의 선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락하고 황제 헌원과의 만남이 그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지혁은 신교의 신비로운 정원을 떠나 외부 세계로 나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그의 표정은 평온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본능이 이끌린 걸음은 신교의 구양태적과 12마가의 가주들 앞에 섰는데 이곳은 바로 만마전 앞마당이 아닌가. 이제 다음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혁의 자신감은 이전보다 더욱 넘쳐나와 신교의 지도자들을 압도하였다. 구양태적과 12마가의 가주들은 지혁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지역이 단순히 시험을 받는 수험자가 아닌 신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된 지도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구양태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목소리는 엄숙함과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유지혁, 너는 이미 신교의 심오한 교리와 정신을 체험하고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너 자신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제 너에게 남은 시험은 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 그리고 신교의 선도자로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설정한 시험일 것이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12마가의 가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의 시선은 기대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역의 신의와 통찰력에 대한 신뢰가 그의 능력을 넘어서 그의 인격까지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이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신교 호법 중 서마 혈견마백 종무강이 나선다. 그는 바로 혈가의 가주가 아니겠는가. 대종사, 공자의 신의와 그의 눈에 비친 현묘함은 능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를 전면에 내세워 시험을 이어가시기보다 마결 13구요 마계촌에서 어느 정도 시험 기간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마님의 부군이 만마전 소속의 전주로 출발하는 것은 4천마가의 가주들과 무사들에게 시기, 질투를 유발할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3개월 동안 촌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등용하심이. 역시 혈가의 가주는 뱀과 같은 혀를 가진 것일까? 그는 지역에게 어떠한 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신교 내 가장 빈천한 지역, 무법과 불법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마계촌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인지. 꿀꺽. 구마가 가주 서중천은 마른 침을 삼켰고 그는 급히 대종사를 보았다. 대종사 구양태적은 심각한 얼굴을 하며 잠시 고민하는 듯하였으니 이하 다른 12마가의 가주들은 죄다 혈견마백 종무강을 야릇한 표정으로 보았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